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구에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성동구의 소식과 함께 도움이 되는 생활 꿀팁까지 매주 4명의 DJ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용비교에서 살고지 체육공원까지 여러분의 산책길에 동반자가 되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DJ 김민영입니다. 요즘 너무 덥죠? 덥기만 해도 힘든데 습도까지 높아서 낮 시간에 밖에 나가면 꼭 습식 사우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푹푹 찌는 날씨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에어컨 바람 솔솔 쐬며 집에서 유튜브로 성동 뮤직박스와 함께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첫 곡으로는 듀스의 열흘만에서 듣고 금방 다시 올게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성동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경우 중식 및 소독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를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구청역과 성수 구두테마공원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구청역 임시선별검사소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각 선별진료소 방문 전 스마트폰이나 PC로 성동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검사자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다림 없이 편리하게 검사 받아보세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구는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및 외부 활동이 어려운 영유아 가정, 장애인 가정 등 장난감 대여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장난감 세상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미취학 아동 1명당 장난감 1개 또는 책 3권을 대여해 2주간 사용이 가능하니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깨끗하게 소독된 장난감과 도서를 받아보세요. 오늘도 이번 주 우리 구 소식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김원준의 쇼, 룰라의 3-4. 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접수된 구민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성동구청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 하단에 댓글로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방송에서 소개된 사연은 성동구청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네, 오늘은 아쉽게도 들어온 사연이 없다고 하네요. 대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뉴욕의 JFK 공항. 동유럽의 크로코지아라는 작은 나라에서 여행을 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빅터 나보스키. 뉴욕 여행에 잔뜩 부풀어 있던 그는 입국 심사대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미국행 비행기에 타고 있을 동안 고국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유령 국가가 되었다는 건데요. 졸지에 국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빅터는 다시 출국 수속을 밟아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입국 심사대를 넘어 뉴욕으로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불행이 닥친 그가 유일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은 공항 안. 며칠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상황에 비상금도 다 써버리고 말죠. 고민 끝에 자발적으로 공항 수화물 카트를 정리하며 얻은 동전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공항 의자를 침대로 삼아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공항에만 머무를 수는 없는 노릇이죠. 과연 빅터는 공항 입국 심사대를 벗어나 고향으로 혹은 뉴욕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영화 터미널의 줄거리입니다. 집콕 시간이 늘어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영화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실화 바탕의 영화라고 합니다. 실제 주인공은 이란 출신의 메르한 카리미 나세리로 1977년 왕조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방당해 여러 나라에 망명을 신청했고 거부만 계속 받다 마침내
유엔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영국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영국행 비행기에 타기만 하면 되는데 웬걸 여권과 관련 서류가 든 가방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프랑스 샤를드골 공항에 머물게 된 그는 1988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공항에서 지냈다고 하네요. 실화와 디테일은 조금 다르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라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사연 대신 영화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그래도 다음번엔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사연 신청 방법 기억해 두셨다가 꼭 올려주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유튜브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성동 뮤직박스를 검색하면 성동 뮤직박스 사연과 신청곡을 남겨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늘색 영상이 보이실 텐데요. 그 영상 하단 댓글창에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고민, 나누고 싶은 일, 무엇이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덤으로 성동구청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아시죠? 저희는 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노래 보내드립니다.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조이의 안녕. 다음 코너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상식, 갑툭상 시간입니다. 지난 7월 21일 수요일이 중복이었어요. 여러분 삼계탕 드셨나요? 벌써 초복, 중복이 다 지나고 이제 말복만 남았는데요. 마지막 남은 말복을 맞이하기 전에 복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복날이라고 부를까요? 복날의 복은 엎드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기가 양기에 눌려 엎드려 있는 날이라는 뜻인데요. 가을철에 서늘한 기운이 땅으로 내려오다가 여름철에 더운 기운이 너무 강렬해서 엎드려 복종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가을의 기운이 초복, 중복, 말복의 더위에 3번 굴복하고 나면 무더운 더위는 얼추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요즘 밖에 나가보면 왜 옛날 사람들이 가을이 굴복할 정도로 덥다고 표현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복지간에는 기운이 쭉쭉 빠지는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음식이 있죠. 바로 삼계탕입니다. 여름 중 가장 더운 복날에도 과거에는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열량 보충을 해줄 여름철 보양식이 필요했을 텐데요. 동의보감에 의하면 닭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장을 안정시켜주고 몸의 저항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 보충을 위해 닭고기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인삼, 대추, 그리고 찹쌀까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삼계탕을 먹게 되었고 이 풍습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덥다고 차가운 음식만 드시지 마시고 가끔은 이런 보양식으로 지친 체력을 보충하세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잭스키스의 커플. 세계에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있다면 성동구에는 성동구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세계성동기구 WSO가 있습니다. 앞 코너에서도 삼복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 요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이죠. 그런데 너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쐬어도 냉방병에 걸려 탈이 나기 쉽습니다.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이 지속될 경우 가벼운 감기, 몸살, 피로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질병을 가리키는 용어라기보다는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여러 질환군을 총칭하는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어컨을 틀어 실내외 기온차가 5도에서 8도 이상이 되면 몸이 온도에 적응하지 못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면 몸이 자체적으로 노폐물과 열기를 배출할 수 없게 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자율신경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냉방병에 걸린 환자는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두통이나 피로감, 코와 목이 마르고 감기에 걸린 것처럼 한기를 느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실내외 온도차 외에 냉방병의 다른 원인으로는 에어컨 냉각수나 공기가 세균에 오염되어서일 수도 있고 냉기를 유지하려다 보니 환기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밀폐 건물 증후군, 빌딩 증후군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의 가구나 카펫, 페인트나 접착제,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실내에 계속 쌓이는데 환기를 통해 이런 화학 성분을 내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도 환기는 꼭 필요하니 덥더라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세요. 냉방병이 감기 증상과 조금 비슷하다 보니 코로나19와는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냉방병은 실내 온도차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감기나 독감, 코로나19는 모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감기와 독감은 상기도, 즉 코나 목에 영향을 미치는데 코로나19는 폐와 기관지 쪽, 하기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맛을 못 느끼거나 냄새를 못 맡는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확산세가 커진 델타 변이는 후각이나 미각 상실보다도 콧물, 기침,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서 감기나 냉방병과의 구별이 더욱 어려워졌는데요. 증상이 나타나는 순서를 보면 조금이나마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는 목이 간지럽다가 콧물, 기침으로 발전하는 반면 코로나19는 발열만 먼저 나타난 후 여러 증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일반인이 이를 모두 구분하기는 어려우니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해외에 다녀온 경우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냉방병, 코로나19, 감기 모두 조심하세요. 이번 여름도 보다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노래 띄워드립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태연의 제주도 푸른 밤 듣고 올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테마 음악입니다. 도쿄올림픽 주간인 만큼 올림픽 주제가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올림픽 주제가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도 올림픽 개최국들이 주제가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도 잊을 수 없는 노래가 있죠. 역대 올림픽 주제가들 중 아직까지도 가장 세련되고 화합을 상징하는 노래라고 호평을 받고 있는 곡,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입니다. USA Today가 2016년에 선정한 역대 올림픽 테마송 탑10 중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 손에 손잡고가 3위에 올랐습니다. 손에 손잡고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 당시 유럽에서 활동하던 한인 그룹 코리아나가 불렀고 영화 탑건의 음악도 담당했던 세계적인 음반 프로듀서 조르지오 모로더가 작곡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고 하네요. 게다가 손에 손잡고가 실린 올림픽 공식 주제가 앨범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1,300만 장 이상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유튜브에 손에 손잡고를 검색해보시면 공식 올림픽 채널에서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영상을 올려놨거든요. 저도 이 노래를 고르면서 영상을 다시 봤는데 아직도 많은 국내외 누리꾼들이 역대 올림픽 주제가 중 단연 최고라고 계속해서 댓글을 남기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2위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주제가 셀린 디온의 The Power of Dream, 1위는 또 88 올림픽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입니다. 고통과 한계를 극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올림픽 정신을 잘 표현한 곡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탑3 중 2곡이나 88 올림픽에서 등장한 곡들이네요. 지금도 도쿄에서 최선을 다해 경기 치르고 있을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노래 띄워드립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두 곡 띄워드립니다.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여러분께는 이 곡이 어떤 추억과 느낌을 불러일으켰는지 궁금하네요. 라이브 창이나 유튜브 댓글로 저희와 감상평 공유해주세요. 아쉽지만 성동 뮤직박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존 덴버의 Take Me Home Country Roads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화목 오전 10시에 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오전 10시, 오후 3시에 다시 방송이 또 나가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가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성동 뮤직박스 영상에 댓글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성동 뮤직박스, 저는 DJ 김민영이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동해요.